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6페이지예요. 자, 우리 대륙이 이동하고 판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 그 원동력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멘틀이 대류하게 됨에 따라서 그 위에 판이 동동 표류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과장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 멘틀의 일부분이 녹아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한다? 네, 연약권이었어요. 그 연약권 위에 단단한 부분이 바로 암석권으로 판이라고 했죠. 이 연약권에서는 용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뜨거운 물질은 밀도가 낮아져서 상승하게 되고 차가워진 멘틀 물질은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하강하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걸 우리가 간단한 실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네, 이 귀여운 아이가 나와서 핫초코를 통해서 멘틀 대류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스킥이네. 네, 우유를 먼저 후라이팬에 부어서 가열을 계속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핫초코를 완전 들이붓습니다. 완전 핫초코의 층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암석권에 해당하겠죠? 아래에 있는 우유 부분이 연약권에 해당하는 거고. 자, 이제 지각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옆에서 또 막 끓어오르는 지역이 있죠. 이게 바로 가열되게 됨에 따라서 뜨거운 멘틀이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제 뜨거워진 이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갈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발산형 경계로 볼 수 있겠죠. 뭐 대륙으로 따지면 열곡대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열곡대가 형성이 되어서 점점 더 대륙이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자, 갑자기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이제 이걸 홍해 대서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판, 즉 암석권이 이동하게 되면서 점점 이쪽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점점 쉽게 되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가라앉게 되겠죠. 여기가 바로 그 멘틀 대류에서의 하강도, 섭입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쾌한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이 공유해 놓을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세요. 지금 앞에 보면 이 귀여운 애 있죠? 얘가 아마 자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아무튼 여러분도 한번 동영상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멘틀이 대류하는 현상을 비유를 해볼 수 있었는데, 자,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지금 멘틀은 뜨거워진 부분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고, 뜨거워진 부분에서는 상승하고 있고, 이것이 위에 표면에 다다르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면 점차 이동하게 되어서 식게 되는 거죠. 식으면서 이제 밀도가 높아져서 가라앉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령과 해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해령이에요. 해령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이고 해양 지각이 뜨겁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게 되겠죠. 부피가 팽창해서 주변 지역보다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령, 즉 고개라는 말을 썼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판이 생성이 되는 지역이었고
자, 그리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해구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구자는 구덩이예요, 구덩이. 말 그대로 수심이 깊은 지역이라는 거죠. 이 지역은 이 차가워진 해양 지각이 이제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강을 하는 지역이고 판이 이제 소멸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 아까 봤던 이 멘틀 대류 있잖아요. 이 멘틀 대류가 판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다른 힘에 의해서 더 크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한 10%라면 다른 힘에 의해서 한 90% 정도가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연두 색깔으로 생긴 게 이게 바로 판인데 이 판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 상황은 자, 첫 번째, 해령은 주변에 비해서 솟아있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비해서 솟아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령에서의 밀어내기라고 얘기해요. 해령에서 지금 밀어내지면서 판이 왼쪽으로 점점 이동하게 되는데 얘는 이동하게 되면서 점점 식게 되니까 밀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자, 플러스 여기 지금 이 해양 지각은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 속에 있던 암석들이 지금 섭입을 하게 되면서 좀 더 단단한 광물로 합성이 돼요. 점점 단단한 광물이 만들어지게 됨에 따라서 중력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구에서는 무거워졌던 강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게 되면서 당겨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해구에서의 당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개 중에서 훨씬 더 큰 힘을 내는 것이 누굴까요? 네, 맞아요. 이게 해구에서의 당기기가 해령에서의 밀어내기보다 한 10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구에서의 당기기는 아부바다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섭입대가 없으니까 해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에서는 해구에서의 당기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평양에 비해서 지금 판이 이동하는 속도가 훨씬 느려요. 자,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27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자, 그 줄 나오죠. 지금 침강하는 판 자체의 무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게 되어서 판 전체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게 바로 판이 이동하는 주된 원동력입니다. 해구에서의 잡아당기기. 자, 그러면 27페이지에 있는 작은 탐구를 한번 같이 보면 작은 탐구는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이동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먼저 지금 첫 번째 있는 것은 바로 남아메리카 판이고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바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판인데 자, 먼저 여기 보니까 남아메리카 판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1년에 3cm 정도 이동하고 있죠. 자, 근데 반면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호주판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7cm나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 네, 그렇죠. 호주판의 이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남아메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에서 섭입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찾아 지도에 표시해보자. 자, 먼저 여기 지금 A와 B가 있는데 남아메리카판에서는 A와 B가 있는데 A, B 중에서 섭입이 일어나는 데가 어딜까요? 자, 바로 지금 수직 단면도가 여기 있는데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잖아요. 섭입대가 형성되는 지역은 그렇지, 지금 A가 되겠죠. A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게 되니까 B는 섭입이 아니라 그렇죠. 해령이라서 발산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판 같은 경우에는 C랑 D가 있는데 섭입이 일어나는 지역은 그렇죠. D에 가깝겠죠.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령에서 발산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D에서는 지금 무거워진 판이 섭입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A와 D가 될 거고 오스트레일리아 판은 남아메리카 판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움직인다. 이러한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해 보자. 자, 우리 아까 배웠던 판 이동의 원동력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판 같은 경우에는 얘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죠.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오스트레일리아 판 같은 경우에는 해령에서의 밀어내기와
이쪽에서 지금 효과적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해구에서의 당기기가 둘 다 작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남아메리카판 같은 경우에는 해령에서는 동일하게 밀어내고 있는데 해구에서의 당기기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해구에서의 당기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 방향이 이렇게는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섭입이 일어나는 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구에서의 당기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아메리카판은 이동 속도가 느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지 않고 해령에서의 밀어내기만 일어나고 있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령에서 밀어내고 해구에서 당기고 밀어내면서 당기는 게 효과적으로 일어나서 훨씬 더 빠른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판들 있죠? 이 판들은 섭입이 일어나냐 이 유무에 따라서 속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면적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도 이동 속도의 차이가 나게 돼요. 자, 근데 이 판의 경계에 따르면, 판 구조론에 따르면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이 판 구조론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지역인데 여기 혹시 어딘지 아는 사람? 네, 여기는 바로 하와이예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합니다. 딱 중앙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판의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입니다.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인데 이 플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연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걸 바로 플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 거냐면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에서 생성이 되는 뜨거운 물질이에요. 이 플룸에는 차가운 플룸도 있고 뜨거운 플룸도 있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지금 맨 바깥쪽에 있는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지금 외핵과 멘틀의 사이 이 경계면을 잘 보면 이 경계면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게 되어서 하와이나 타이티 같은 판의 내부에 있는 지역의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열곡대가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대륙이 갈라진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일본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상승했던 플룸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이 차가운 플룸은 당연히 밀도가 높겠죠. 이 찬 플룸이 가라앉는 곳이기 때문에 수려면 경계, 즉 판의 섭입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잘 보면 이 하와이라는 이 지역에는 뜨거운 플룸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는 이 지표면의 이 지점 있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열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뜨거운 플룸이 지금 상승하게 되면서 이 지표면에는 열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플룸은 외핵과 멘틀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깊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자, 우리가 열점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열점 근처에 있는 섬이 가장 젊죠. 맞죠?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오래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판이 지금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된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열점이 뿜어져 나오면 판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 위에 있는 화산섬들을 같이 이동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점의 배열을 보면 판이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네, 지금 여기서 이제 10점에서 플룸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10점은 아래에 가만히 있는데 반해서 이 판들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판에 따라서 이 화산섬도 같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0점은 굉장히 깊은 곳에 분포하는 거기 때문에 판이 이동한다고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10점은 일렬로 이렇게 배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까지 만들어졌는데 이제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 뒤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뀐 거죠. 자,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까지는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10점들이 이 화산섬들의 배열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지금 얘는 시간이 가장 오래된 거죠. 가장 연령이 오래된 거이기 때문에 얘는 침식이 되게 되면서 머리가 깎여 있어요. 이걸 바로 머리가 평평하다고 해서 평정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정해산. 그래서 얘는 이제 식었기 때문에 점점 더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해수면 아래로. 자, 이것도 지금 깎였죠. 이런 것들은 아래에 가라앉아서 평정해산, 즉 기요라고도 얘기해요. 기요. 자, 지금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진 화산섬이고 이게 가장 과거인데 지금 네 번째 것까지는 왼쪽으로 단순히 이동을 했다면 네 번째 거부터 여덟 번째 것까지는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하와이로 돌아가서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게 하와이 섬이고 얘가 가장 오래된 거예요. 자, 여기를 잘 보면 1번에서부터 2번까지 배열되어 있던 화산섬들은 일렬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가 2번에서부터 지금 꺾여 있죠. 즉 2에서 3번의 화산섬이 형성이 될 때는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판의 이동 방향을 유추하는 건데 자, 이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얘가 맨 처음 형성이 되었겠죠. 이 섬은 맨 처음 형성이 되고 나서 점점 판이 북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아래에서부터 점점 이 섬들이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쉽게 생각을 하면 현재 있는 이 섬 있죠. 현재 있는 이 섬에서부터 과거 섬으로 화살표를 쭉 그으면 이게 바로 판의 이동 방향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하와이 섬이 이게 형성이 되었고 판이 점점 그 위에서 이동하게 됨에 따라서 이 화산섬들이 지금 일렬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판의 이동 방향은 현재에서부터 과거, 가장 최근의 섬에서부터 과거 섬을 화살표로 쭉 이으면 이게 바로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 방향이 북쪽도 아닌 것이 서쪽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방위를 나누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지금 16방위로 나뉜 거예요. 자, 이게 동서남북인데 지금 동쪽과 서쪽의 딱 사이에 있는 것을 북서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북서쪽과 북쪽의 사이를 북북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쪽과 북서쪽의 사이를 서북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옆에 있는 하와이를 잘 보면 1에서 2의 화산섬이 만들어졌을 시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북북서, 지금 북북서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2번이랑 3번의 화산섬이 만들어질 때 판의 이동 방향은 서북서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하와이의 선 배열을 보면 이 하와이에 있는 판이 태평양판인데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과거에는 북북서 방향이었다가 현재는 서북서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열점으로 인한 화산섬의 배열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판의 이동 속도입니다. 자, 이 자료를 먼저 보면 이게 하나의 판이에요. 우리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이 되겠죠. 자, 여기 열점이 있는데 이 화산섬 같은 경우에는 2만 년이 된 것이고 이 A 화산섬은 10만 년이에요. 나이가. 그리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8km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가 나왔고 암석의 연령도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의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자, 시간, 즉 판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8만 년인데 지금 이 거리는 8km죠. 자, 그래서 8만 년 나누기 8,000m를 하게 되면 88 나누게 돼서 0.1m/년이 나오는 거예요. 즉 화산섬이 배열되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판의 이동 속도도 계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